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월요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어제는 하루 쉬었고, 오늘 또 올리고 있습니다. 연계 동영상이니까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자, 월요일 날 올려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뭐 또다시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다리와 양쪽 다리 균형 상태와 왼팔 운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왼쪽 다리가 셀 때 왼팔 운동을 해버리면 자꾸 기둥이 형성되면서 오바 현상이 자꾸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셀 때는 오히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면서 또 앞뒷발 후퇴 전략을 쓰면서 왼팔 운동을 하면 기둥은 형성되지 않고 우리가 왼팔 쪽으로, 왼쪽 가슴 쪽으로 혈액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일단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리, 어떻게 보면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 보면 균형 잡기 상황시,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이 발생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걸 균형을 잡는 원리에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고, 물론 뭐 마지막 퍼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물론 뭐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저 여전히 오른쪽 가슴, 오른쪽 팔에 비해서 왼쪽 팔, 왼쪽 가슴에 피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피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고, 물론 여러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양손잡이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아주 드문 경우지만 왼손잡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른손잡이지만 오른손을 그렇게 심하게 쓰지 않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래도 덜 하겠죠. 저보다는 덜 하겠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노는 것도 좋아했고 운동도 좋아했기 때문에 또 몸을 쓰는 일도 했기 때문에 오른팔을 많이 썼다.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체 쪽에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 있고, 물론 하체 쪽 비대칭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극단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일단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경과되면서 지나가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다리 조작, 다리 통제는 상당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 통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더라. 전에부터 제가 다리가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냥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그 대가일 수도 있고, 또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인지 능력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일단 월요일부터 어제 같은 경우는 살짝 다리가 오른쪽이 세져 본 적도 있고, 또 살짝 왼쪽이 세져 본 적도 있고, 뭐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어느 쪽 편을 손들어 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리가 뭐 오른쪽이 더 세다, 왼쪽이 더 세다, 제 판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른쪽이 살짝 셌다가 왼쪽이 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다리 동작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응용을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싶었고,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나 왼쪽이 세다 싶으면 오른 발바닥에 힘을 주고 왼팔 운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또 뭐 굳이 오른쪽이 세다 그러면 왼쪽 발바닥에 힘을 주면서 왼팔 운동을 계속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쪽 다리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굳이 차이를 두지 않고 양쪽 발바닥에 동일한 힘을 주고 왼팔 운동을
실행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균형은 계속 맞아져 가고 있고, 제가 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양손에만 60g을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대칭적으로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고 다리에는 아예 없고 옆구리도 없고 양손에만 60g을 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상체 균형이 맞다, 다리는 지금 어느 정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는 어느 정도 맞고 있는데 뭐 차이가 크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걸어도 차이가 없고, 그 양팔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더 셈에도 불구하고 제가 왼 손목도 오른 손목과 동일하게 차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낮 동안 활동하는 동안은 왼팔 운동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오른쪽 어깨도 좀 들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동영상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이게 연계 동영상이 되니까. 하여튼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러분한테 상황 보고를 좀 해드리는 게 옳은 것 같고, 하여튼 요즘 그렇게 다리 균형 잡기 시도로 하면서, 물론 옛날부터 그런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만은, 일단은 다리하고 옆구리 되게 중요합니다. 다리하고 옆구리.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70% 정도의 균형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의자에 앉을 때나 혹은 제자리 서 있을 때나 혹은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 다리 쪽 혹은 왼쪽 다리 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치게 힘을 가하는 동작, 예를 들어서 짝다리를 짚는다든가 혹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혹은 의자에 앉는데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많이 주고 앉는다든가 혹은 자기도 모르게 왼쪽 엉덩이에 힘을 주고 몸을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다든가, 누워 있는데도 이부자리가 평평하지 않고, 이게 이부자리도 이렇게 누워보면 그죠, 가운데가 좀 꺼져요. 그죠? 양쪽 귀퉁이, 양쪽 모서리 부분은 좀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가운데에 눌려 있으니까, 침대든 매트든 어떤 요든, 그죠? 항상 가운데 센터에 눕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눕는다, 왼쪽으로 눕는다, 혹은 똑바로 누워도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이제 매트가 있는데, 침대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좀 가서 눕는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상하게 그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또 혹은 왼쪽으로 좀 옆으로 이동해서 눕는다. 뭐 침대에 누워서 뭐 TV를 본다든가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잠이 들었다. 일단은 제가 다리적인 부분을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 짝다리를 짚으면요, 분명히 다리의 균형이 깨져요. 짧은 시간에 깨지는 게 아니고, 어떤 독특한 상황에서 누적이 되면서, 누적 계산이 일어나면서 다리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다리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뭐 오른쪽 다리만 짝다리 짚는다, 왼쪽 다리만 짝다리 짚는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일어서서 왼쪽 다리에 짝다리 짚고 서 있으면 한 1분만 서 있어도 바꾸고 싶어요. 오른쪽 다리를 바꾸고. 왜냐면 체중이 거기 실리니까 다리가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쇄시켜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쳤던 그 하중을 오른쪽으로 분산시켜줘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이게 뭐 하여튼 뭐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부교감 신경이 어떻고 교감 신경이, 우리가 뭐 교감 신경 실조증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몸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깨지고 나서는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가중치가 너무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다리 쪽이 왼비가 되어버린다든가 다리 쪽이 오른비가 심하게 생겨버린다, 이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정 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스스로 제자리를 돌아가는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오른쪽이 쓰여져 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이 세져 버리는가 하여튼 왼쪽이 세져 버리는가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요 나중에 척추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허리까지 아픕니다. 허리 아픕니다. 허리 아프고 뭐 골반도 비틀어지면서 뭐 좌골신경통하고 이런 거 있어요. 왜 우골신경통보다 좌골신경통이 훨씬 많다는 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른손잡이가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른손잡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로 피가 더 많이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짝다리 짚는다든가, 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저는 요즘은 침대에 자지 않고 이제 바닥에 자는데, 뭐, 하여튼 어떤 이유로 해서 침대가 빠졌습니다. 침대가 없어져서. 하여튼 바닥에 이렇게 매트 이렇게 해놓고 전기요로 이렇게 하고, 전기 매트로 깔아놓고 자는데. 하여튼 뭐 밑에 매트도 깔아놓고 일반 매트도 깔아놓고 전기 매트도 해놓고 이렇게 자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움푹 꺼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 일단은 가운데에 누우려고 합니다. 가운데도 정 가운데 이래 또 그리고 누운 상태로 엉덩이와 다리 이렇게 가만 느껴보면요 이렇게 다리가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형이 오늘은 딱 누웠는데 오른쪽이 이렇게 꺼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일부러 약간 왼쪽에 힘을 줘서라도 이렇게 똑같이 맞춥니다. 뭐 자다가 오른쪽을 누울 수도 있고 왼쪽을 누울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계산되게 하긴 하는데 근데 첫 시작은 똑바로 누워서 어떻게 보면 균형점 맞춰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짝다리 짚거나 그러니까 항상 또 이래 의자에 앉을 때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양쪽 엉덩이에 동일한 힘 그러니까 물론 오른쪽 다리가 셀 때는 왼쪽 엉덩이에 좀 힘을 더 주고 앉기도 하고 왼쪽 다리가 셀 때는 오른쪽 엉덩이에 힘을 좀 더 주고 앉기도 합니다. 근데 균형 잡기 시 상황에서 양쪽이 비슷할 때는 가능하다면 양쪽 엉덩이에 동일한 프레셔, 그게 동일한 압박이 가해지도록 이렇게 똑바른 자세로 앉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 엉덩이에 이렇게 치우쳐서 계속 앉아있거나 왼쪽 엉덩이에 계속 치우쳐 앉아있으면 우연히 어떤 나빠졌던 게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연히 나빠졌던 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비대칭, 왼쪽 비대칭, 그리고 균형 원리를 만약에 이해한다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느껴봤습니다. 느껴봤고, 이건 사실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너무 확실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제자리 서 있을 때도 뭐 설거지 할 때도 뭐 오른쪽 다리에 힘줬다가 왼쪽 다리에 그 자기가 알고 힘주는 거는 괜찮아요. 알고 내가 왼쪽 다리가 세니까 오른쪽 다리에 힘을 좀 더 주자. 왼비성이 좀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또 오른쪽 다리가 세니까 의도적으로 왼쪽 발바닥에 힘을 좀 더 주자. 괜찮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성이 있죠. 뭐 운이 좋아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뭐 운이 나빠서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알고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알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계산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은 100%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은 된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팔 운동을 지금 하여튼 어제 뭐 하여튼 월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다리는 잘 맞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균형점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 조작을 굳이 뭐 이제는 저는 이제 오른쪽 다리를 2번 들었다 내려주고 서서 할 때 막 앉아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제 뭐 오른쪽 다리 2번 왼쪽 다리 1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동일하게 합니다. 왜?
다리가 똑같은데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지금 팔만 다른 거예요. 팔만. 상체만 다르고 다리는 똑같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어서 굳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리 조작 아예 안 하느냐? 합니다. 왜? 무릎을 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윗배가 자꾸 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윗배가 꺼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아랫배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다리 동작을 오른쪽 다리 한 번, 왼쪽 다리 한 번, 오른쪽 다리 한 번, 왼쪽 다리 한 번 이렇게 합니다. 다리 동작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양쪽 팔이 맞으니까 있잖아요. 양쪽 다리가 맞으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뒤꿈치가 기준점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저는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인데 양쪽 다리가 다 앞발인 거 아니냐. 양쪽 다리가 앞발. 그러니까 양쪽 다 앞발인데 왼발이 더 앞발이고 오른발은 약간 뒷발이긴, 이런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 여전히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점점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리의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앞발, 뒷발을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근데 양쪽 다리가 비슷해질 때는 뭔가 모르게 뒤꿈치를 이렇게 축지법 하는 식으로 당기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뒤꿈치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무릎이 아프면 앞꿈치도 눌러줘야 된다고 했어요. 무릎이 아프면. 그리고 뒤꿈치를 당기더라도 이렇게 발을 앞으로 좀 약간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차듯이 이렇게 당기더라도 이렇게 툭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좀 차듯이 걷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뒤꿈치 쪽으로도 피가 올라오고 앞꿈치에서 무릎 쪽으로도 피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 너무 무시하면 무릎이 아플 수 있고, 무릎이 아프면 앞꿈치를 눌러주면 한결 덜 아프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리 동작 이제 바뀌어야 되죠. 양쪽 다리가 똑같아졌으니까 짝다리 짚는 거 주의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 엉덩이 치우쳐서 앉는 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 그랬습니다. 다리 꼬고 앉는 것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알고 하는 거는 복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모르고 하는 게 문제예요. 모르고 하면 문제가 커져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는 사람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 틀린 길을 갔더라도 돌아오는 길을 아는 사람은 돌아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가기는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건강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뭣도 모르고 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리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지? 하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할 수가 있나? 나한테 웬 이런 날벼락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결국은 건강이 나빠진 길로 간 거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어릴 할 때 꾸준하게 운동했고, 또 한 팔로만 계속 운동했고, 오른팔로만 계속 운동했고, 뭐 공을 차도 오른쪽 다리로만 계속 공을 찼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죠? 글씨를 써도 오른손으로만 계속 썼고, 지금은 제가 지금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할 수 있으면 계속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양손잡이인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씩 꼭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손잡이가. 근데 양손잡이인데도
주 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할 때 주 사용하는 손은 오른팔인 경우가, 그건 이제 오른쪽 비대칭 맞습니다. 근데 양손잡이인데 막 왼팔이 힘이 더 세다 하고 막 왼팔 사용하는 게 더 쉽다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뭐 자기가 확실하게 왼손잡이다 그런 사람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왼쪽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주머니도 오른쪽 발목, 오른쪽 옆구리, 오른손을 더 많이 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극단적인 오른쪽 비대칭형이요. 극단적인 오른쪽 비대칭. 오른쪽이 완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있는데, 그분은 오른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옆구리가 약했대요. 왼쪽 옆구리가 더 셌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좀 사람이요, 좀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러니까 제가 옆구리 문제는 항상 말씀드렸죠. 예, 오른손 잡이지만은 오른쪽 옆구리가 세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오른손 잡이는 오른쪽 옆구리가 셀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이제 왼팔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해보니까 다리를 맞추면서 계속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왼비가 됐을 때 왼팔 운동을 하면 이게 왼비가 진짜 기둥이 생기면서 왼쪽 가슴 쪽으로 피가 막 몰려 들어와서 진짜 쉽게 왼쪽 가슴이 이겨버리는 수가 있더라고요.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왼쪽 다리하고 왼쪽 옆구리가 더 센 경우, 오른쪽 비해서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가 더 센 경우는 왼팔 운동을 많이 해버리면 진짜 왼쪽에 기둥이 생기면서 왼쪽이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근데 다리의 균형을 오른쪽 다리나 왼쪽 다리의 그 균형을 거의 맞추고 해보니까 왼팔 운동을 어제 같은 건 좀 많이 해봤거든요. 뭐 이거 철봉 이거 당긴 거 왼팔로 당기는 것도 많이 해봤고 지팡이도 계속 짚어봤고 뭐 옆으로 밀고 당기기도 좀 많이 해봤고,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좀 세다 싶으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또 오른쪽 옆구리 한 번씩 튕겨주면서 왼팔 운동을 하니까 왼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왼비가 안 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동영상 올렸던 그 원리가 큰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오류가 없고 맞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세상 일은 모릅니다.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다리를 계속 맞추고 있으니까 뭐라 그럴까, 기립근 또 살짝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게 왠가 하면 왼쪽 다리가 셀 때는 실질적으로 기립근 또 왼쪽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기립근도 왼쪽 다리가 셀 때는 기립근도 왼쪽으로 돌아가고 왼팔도 이렇게 조금만 운동해도 왼팔 쪽이 이겨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근데 양쪽 다리를 동일하게 맞춰 놓으니까 이제 뭔가 기립근 운동도 약간 몸이 오른쪽으로 살살 돌아가려는 느낌도 있고, 누워있을 때도 이래 보면 오른쪽 등짝이 더 땅에 잘 붙는다. 등짝이 바닥에 더 잘 붙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누워서도 일부러 왼쪽 등짝을 이렇게 뭐 아침 운동할 때나 뭐 저녁에 잠깐 누워있을 때나 왼쪽 등짝을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줍니다. 양쪽 발바닥에 힘주고 엉덩이 들고 왼쪽 등짝을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면서 왼쪽 등짝을 이렇게 눌러주면 힘이 가죠. 실제로 뭐 식탁이나 테이블 같은 데 이렇게 스트레칭 바 걸어놓고 왼손으로 이렇게 저를 잡고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좋아요. 왜 그런가 좋은가 하면, 저는 상체 쪽, 오른쪽 가슴, 오른쪽 등짝, 오른쪽 팔이 왼팔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오른팔 쪽으로 피가 많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그동안 왼팔 운동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이게 50년, 그러니까 뭐 55년, 56년이 쌓였는 이 오른팔의 에너지가 이게 몇 년 만에 복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원이 안 돼요. 근데 또 왼쪽 다리나 왼쪽 옆구리가 더 센 경우에 또 왼팔 운동을 세게 해버리면 먹혀버린다든가 왼쪽 비대칭, 오바 현상이 생겨버려서 왼팔 운동을 할 수도 없어요. 그게 그동안 되게 답답했거든요. 야, 이거 뭐, 다른 거 다 해결되면 나 왼팔 운동만 신나게 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직까지는 막 너무 세게는 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점점 더 확신이 들어가고 있고, 왼팔 운동을 이제, 계속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는 그냥 지팡이 계속 짚고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바깥에 나갈 때는 우산 짚고 다니고, 다리만 조정. 다리만 조정해내면 되니까. 왼쪽 다리가 안 세지게끔. 또 혹은 오른쪽 다리가 안 세지게끔. 둘이 비슷하게만 붙들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간 25분 정도 돼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